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는 이어졌지만 고점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2,930선까지 밀렸다가 현재는 2,950선까지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0.19%의 낙폭으로 2,95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0.07%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1,03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틀째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장 초반 매도하다가 현재는 소폭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어제만큼 강하진 않지만 오늘도 메타버스, NFT 관련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고요. 드래곤플레이나 다날 같은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고 비덴트 같은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많은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대체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일진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동박 업체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방산주 일부 종목들의 시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메타버스 NFT주의 활약으로 코스닥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잠잠한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뭐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자동차 이제 이런 업종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대형 기술주들은 좋았기 때문에 뭐 우리 증시에 크게 뭐 좋거나 안 좋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뭐 미국 증시의 특징을 본다면 역시나 메타버스가 좋았고 추가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이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 자동차 업종이 반등이 나와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지금 되게 부진한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반도체 업종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최근도 또 그새 또 며칠 가지도 못하고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업종도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 증시 자동차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확실하게 좀 반등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더 추세 확인을 한 다음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굳이 매수 버튼 누를 필요는 좀 빨라 보입니다. 좀 더 기간을 두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제 NFT 이제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로블록스도 7%가 어제 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AMD나 엔비디아는 어제 빠지겠지만은 시간에서도 4%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도체든 간에 뭐든 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올라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로블록스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로블록스가 게임으로 봐야 되느냐, 플랫폼으로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로블록스의 NFT가 과연 접목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 NFT 관련주, 게임주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좀 다른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게임주들은 조금 조용하지만은 뭐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는 조금 더 올라와주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윗골 달고 내려오는 동안에 게임주들은 반대로 아랫골에 달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돕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밖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에 다 같이 좀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에서도 순환매 도니까 꼭 오늘 올라가는 거 아니더라도 조금 더 섹터별로 나눠서 순환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도 나뉘는데, 오늘 뭐 대표적인 뉴스 하나만 좀 본다라고 하면은 소셜 카지노에 메타버스나 NFT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셜 카지노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소셜 카지노에 NFT나 메타버스를 사실상 적용하면은 뭐 온라인 도박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다 불법이다라는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어려웠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투온에서 오늘 이 뉴스가 나왔는데, 미투온을 포함해서 뭐 W게임즈나 넷마블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좀 되거든요. 소셜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 뭐 어제 그제 게임주 좋을 때 하락했다가 오늘 조금 그래도 아랫골에 만드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게임주 안에서도 NFT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나 컴투스,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셜 카지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미 있는 플랫폼과 MOU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뭐 조이스티나 NHN이나 이런 것처럼 게임주 내에서도 섹터가 좀 나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컨텐츠도 하나의 또 섹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제약바이오랑 또 다시 한번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 소형주, 대형주, 이렇게 중형주 나뉘었고, 그 안에서도 뭐 치매냐, 아니면 항암제냐, 아니면 복제약이냐, 바이오 시밀러냐,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그 안에도 테마가 많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환매 측면에서 뭐 아직 여러분들한테 기회도 많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장세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런 것들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수비할 수 있는 측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 참고해서 투자 계획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NFT를 좀 제외하고는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도 연속성이 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보면서 확실히 상승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NFT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더 내용의 세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이 안에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픽 종목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태경산업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제시해드린 종목입니다. 5일선 타고 소폭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사실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11월 10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매수가보다는 약간 올라온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이 좀 안 좋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견조한 종목인데,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옮겨가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도 나오고 흐름이 좀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리뷰를 좀 드릴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수가 그 당시에 이제 6,670원 드렸었는데 지금 5일선 잔잔하게 타고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꼭 이제 모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주들이 좋다고 거기에 모든 포트폴리오를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쌍바닥을 찍고 지금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 있고, 오늘 눌림목을
두 번 정도 음봉을 내오고 눌림목을 준 이후에 5일선에서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매수가보다 조금 더 올라왔지만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자. 목표가 저희가 7,500원까지 드렸으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일단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지금도 접근 가능하고 목표가 7,500원으로 유지하는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피익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 퀴즈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8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파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오늘 바로 네. 웃으시는 이유는 오늘 이 문제 내자마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사진 힌트 내기 어렵다고 네. 재탕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 소리 들었는데 일단 네. 그것도 하나의 힌트입니다. 며칠 네. 전에 나왔던 거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사실 앞에 두 글자만 좀 다르고요. 오늘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10,000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한 1% 정도 내려와서 10,000원 초반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일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실생활에 와닿는 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두루뭉술할 수도 있는데요. IT 부품 제조나 이제 LED 조명 제조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 회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여러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투자할 때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랑 같이 합작 회사를 내 가지고요. 각각이 좀 특화를 좀 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를 써가지고 LED 조명도 하고요. LED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용이든 산업용에서 쓰는 여러 가지 조명들도 직접적으로 좀 판매를 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파땡홈이라는 이제 브랜드도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조명 사업까지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IT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화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금형 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쓰이는 기틀이나 아니면은 부품, LED 조명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가 조금 이제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자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8월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IT 부품 제조하고 또 LED 조명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는데 또 애청자 테스트 또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화요일에 나왔던 종목과 이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네, 봐야죠. 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 또 오늘 방송을 1시간 늦게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라 좀 배고프잖아요. 네. 오답으로 파송송 계란탁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고프네요. 네. 네, 파슬리 파스타도 나오고 있고. 파스타 좋다. 네. 확실히 이제 저희 이제 종목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의 특성을 아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은 네. 최근에 그 도원 앵커님께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셨다는 그분. 네. 저희가 이제 그 강연회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종목 문자를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께는 종목도 보내드리고 일주일 동안 한 분께는 USB 강연회가 들어있는 USB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USB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께 그 당첨이 되신 분들께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는데 이제 안 받으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탈락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뒷번호 08번으로 시작하는 뒷번호가 08로 시작하는 전화로 이제 연락드리니까 왜냐면 뭘 보내드리려면은 주소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문자 보내셨다 나 이거 당첨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참조 좀 해보시면 좋겠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형 설계나 기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최근에 폴더오버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폴더오버의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금형 그리고 그 힌지를 설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폴드 이미 나왔는데 끝난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테마로 시작했다가 이게 나중에 실적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제 뜰 때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 테마가 형성된 이후에 나중에 실적주로 볼 수 있는 시즌이 되면 다시 한번 그게 수급을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로 올라갈 때는 짧은 호흡이 있지만 실적이 올라와가지고 큰 호흡으로 갔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롱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8호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호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앞서서 폴더블폰 수혜주로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는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투자 포인트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릴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야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잠시 후에 또 드릴 예정이니까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또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55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일제약 매수가 18,700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750원 저점 부근입니다. 18,700원이시면 매수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된 섹터들이 제약바이오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다. 요거 문장이 먹긴 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뉴스를 기다리거나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백신이 이제 한참 코로나 백신 관련주에서 덱타메타손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엮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신 우리가 다 맞고 있죠. 화이자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맞고 있고 모더나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덱사메타손을 다시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세도 완전히 죽어버린 종목입니다. 차트만 보시면은 이 종목은 살려면 최소한 한 15,000원 구간 장기 평대 가격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 라인이 소위 말해서 지지 라인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손절 못 하시고 이제 흐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에서 승부를 보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정도에선 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추세가 하방으로 잡혀버리면은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다 섹터 자체가 죽어버릴 경우 예를 들면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테마성을 엮였다가도 나중에
실적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신을 제한 그런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의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손절과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3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BH 매수가 29,900원에 비중 15%.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9,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이폰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이폰 관련주의 흐름이 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버 IC 모듈 칩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섹터 좀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전망을 좀 질문 주셨으니까요. 일단 애플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이 아이폰과 관련돼서만 연관되면은 사실 애플 관련주로서 더 이상 상승이 나오기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접목한다,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국내에서는 BH 말고 다른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거기랑 같이 합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BH는 아직까지 뭐 같이 좀 그래도 반등이 나왔지만 LG 이노텍보다는 훨씬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플의 메타버스 합류에 관련돼서는 BH도 아직 명확한 것은 아직 좀 부각이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을 포함해서 이제 IC 칩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업종이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디램 단가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IC 칩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쇼티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차량 출고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심지어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지금 애플도 아이폰을 생산량을 마음껏 못 늘린 게 이 IC 모듈이 좀 생산량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을 많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풀려야지 차근차근 여기도 풀리고요. 아이폰도 풀리고요. 좀 풀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냐, 이 종목 지금 버려야 되냐는 질문을 주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좋아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좋아질 겁니다. 근데 언제 좋아질 거냐면은 이 코로나 국면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도 코로나가 좀 풀려야 되고 물류도 좀 잘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이거 받고 그냥 일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국면들이 좀 풀리면서 물류가 좀 제대로 돌아야지 해소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풀릴까요? 라는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코로나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망은 그래도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안 좋은 국면에다가 추후에 좋아질 기미가 있다라는 걸 좀 판단해가지고 매수가 뭐 완전 비싸진 않으니까 한번 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국면이 해소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오면은 줄이고 내려오면은 사가지고 조금 단가 관리만 좀 해주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좀 보유하시되 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콘텐트리 매수가 71,000원에 비중 10%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일콘텐트리가 최근에 콘텐츠주로서 좀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71,000원이시면 예전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전 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컨텐츠주들 저도 계속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뭐 나홀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대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것들, 넷플릭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 정말 좋게 보는데 문제는 첫째는 매수가가 너무 안 좋으시고 둘째는 이제 내일 이제 넷플릭스 지옥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가 좋으신 분들은 추세로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셔야 되지만 매수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뭐가 나왔을 경우에 이벤트 소멸하면은 이제 잠깐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눌리면 쌍봉이 만들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가 좋으신 분들 만약에 이 종목을 한 5만 원대 들고 계신다. 혹은 또 5만 원대 뭐 6만 원대 초반도 괜찮습니다. 5만 원대 들고 계시면 뭐 쭉 롱텀으로 가져가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7만 원대 들어가셨다. 혹은 6만 원대 뭐 중후반이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비중을 반 정도 줄였다가 내일 일단 이벤트 소멸로 혹은 낙폭이 나오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해서 나오면은 나머지 가지고 있는 반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다 나중에 눌림목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벤트가 나올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셔라. 다만 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매수가 66만 8천 원에 비중 5%, 조금 손실 보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다음에 최근엔 조정 구간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또 증권사에서 전망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90만 원짜리도 다시 한번 나오고 했는데 이 종목은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저도 90만 원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언제 갈지는 BH랑 똑같습니다. 이게 왜 BH랑 똑같냐면은 이 회사가 요즘에 주목받는 것은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 스판덱스는 뭐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던 소재 중에 하나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매출에 크게 작용하는 게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해서 타이어 내부에 들어가는 재질 섬유 조직이 있는데 방금 힌트로 드렸다시피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 자동차죠. 네. 그러면은 자동차 매출이 늘고 그래야지 신규적으로 타이어를 많이 찍어내야지만 이 섬유들이 많이 팔려요. 그럼 자동차가 지금 많이 팔리긴 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지금 출고가 되나요? 하면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가 여기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컨센서스보다 뭐 크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추후로도 실적주로서 더 움직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실적이 늘어나는 이 과거에는 실적이 정말 빵빵 늘어날 거다라고 했지만은 중간에 차량 문제 때문에 그 증가치가 조금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슈가 좀 풀리고 자동차 매출이 늘어나고 자동차 출고량이 늘어나면은 타이어 출고량 늘어나면서 타이어 코드 출고량까지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작용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지금 매수가가 완전 부담스러운 측면은 아니고 BH 시청자님과 마찬가지로요. 올라오면 조금 줄이고 내려오면 조금 사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때부터 물량 지키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시는 이런 전략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까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타격을 좀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급난이 해소되어야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보유하면서 역시 평균 단가를 좀 관리하는 그러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해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8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과 다른 거를 준비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앞에는 과일이죠. 과일 이름의 앞 두 글자를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또 추억의 광고예요. 아시나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세요?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전지현 씨가 프린터기 광고를 하는데 여기서 추는 춤이 땡땡 노 댄스라고 하잖아요. 이 땡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광고로 굉장히 전지현 씨가 빵 유명해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 유명했던 분인데 네. 저 광고가 옛날 어떤 광고냐면 최근에 보면은 그 설현 씨가 뒤돌아서 한번 광고했던 그 뒤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네.
갑자기 그 라인 자체에 우리 또 아름다운 한국의 이제 선의 미가 드러나면서 네. 이제 한번 빵 터졌던 그런 그쵸.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엄청난 또 여파를 일으켰던 그런 추억의 광고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화요일에는 청바지 브랜드다라는 또 힌트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주토피아에 나오는 여우 우리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닉입니다. 닉.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잘 조합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이제 라면하고 스프하고 네. 적당히 이제 파마늘 주고 네. 적당히 만들어 드세요. 이런 이제 힌트가 아닌가. 할 만큼 했다 저는. 네. 약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떡볶이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 재료를. 만들어 먹는 네, 맞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당동 떡볶이 같은 스타일의 네네네. 이제 힌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여러분 충분히 뭐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은 정답만 우리가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수능날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옛날 수능 볼 때 추억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재밌는 이야기도 살아가는 게 주식이라는 게 결국 삶의 이야기고 그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들도 수능에 얽힌 추억단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께 또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 노란톡방 와 계시면은 지금 수익 인증 매일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 좋은 종목들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저희가 강연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종목은 여러분들 뒤에 앞에 이제 두 글자 씌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과일의 두 글자기도 하고 네. 영어로 오늘 또 수능이니까. 수능이니까 I'm 땡땡 땡큐 엔드유죠, 엔드유. 아닌가? 땡큐를 하지 않나요? 엔드유 아니죠, 엔드유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좋아 네. 이런 걸 나타내는 두 글자의 영어를 넣으시면 되고 네. 가운데 세 글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또 수능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기술을 나타내는 영어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 좀 너무 지겹지 않아요? 그 힌트? 이제는 뭐 거의 뭐 고정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세 글자를 대체할 수 있는 힌트를 보내주신 분 이런 힌트를 보내내면은 훨씬 더 방송이 풍성해지겠다. 좀 더 재미있는 힌트다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 강연회 USB를 네. 항상 말씀드린 저와 김상은 전문가가 사인을 한 네. 공인인증서만 넣고 매매를 해도 대박이 난다는 그 USB를 보내드릴 테니까 힌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네네. 힌트에 힌트를 보내주면 좋겠다는 네. 말씀도 드리고 기술을 나타내는 세 글자가 들어가고 마지막은 복수형 S를 붙여주시면 된다. 오늘 6글자의 종목 쉬운 종목이니까 많이들 정답과 혹은 재미있는 오답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날 기술 힌트 지겹다 하신다면 이제 어떤 힌트를 하면 좋을지 좀 저에게 소스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사진 힌트 저희가 열심히 재료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구성을 해주셔서 바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수능 날인 만큼 또 수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 읽어드릴 테니까 재밌는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또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40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애경케미칼 매수하고 싶어요. 지금 가격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애경케미칼은 9월 달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최근에는 200일선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바닥을 확인하고 양봉을 돌려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저평가됐나 고평가됐나 이것도 중요하고 혹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 사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진다면은 타점을 잡는 것에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일단 바닥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 인근에서 까지 내려온 자리죠. 한 이제 11,000원 정도에서는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긴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고점 돌파했던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사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확실히 지지하고 양봉이 올라왔을 때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한 이제 지지 라인입니다라고 하지만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게 100% 지지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올라올 때 사시는 게 맞다.
아까 이제 신일제약 리뷰 드릴 때도 15,000원 정도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죠. 거기 깨고 내려오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11,000원대 인근을 지지하고 올라와서 한 13,000원쯤 됐을 때 차라리 사시는 게 낫다.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11,000원대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좀 반등이 나와서 13,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14,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흐름이 꺾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배터리 관련주들보다도 그 LG 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 화학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고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요 납품처 자체가 이제 LG 그룹 쪽입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전과 관련된 부품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뭐 가전도 LG에다 납품을 하고요, 배터리도 LG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 관련주다라고 좀 보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LG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받은 적도 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리비언도 그렇고요, 루시드도 그렇고요, 둘 다 삼성의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도 요즘에 삼성의 납품안에 배터리 소재 관련주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은 내려오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과거랑은 좀 달라요. 과거에는 배터리 한다라고 하면 다 갔습니다. 네. 지금은 세분화가 됐어요. 배터리 내에서도 어디에 납품을 하고 납품하는 것 중에 또 뭐고, 그 다음에 이게 삼원제인지 LFP인지, 또 삼원제에서도 뭐 니켈인지 코발트인지 알루미늄인지 다 분화가 되고, 또 이 안에서 또 셀인지 아니면은 뭐 전해질인지 이제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테마주가 아니고 하는 좀 실적주가 되는 흐름이 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거품은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품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이 121선을 최근에 좀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의 와중에 가장 먼저 하면 안 될 게 뭐냐면은 추가 매수입니다. 지금 뭐 손절을 당장 하기도 어렵긴 해요. 뭐 지금 손실이 커서 손절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업황을 봤을 때 손절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지금 고민할 거는 조금 애매한데 확실한 거는 추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장이 2차 전지가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실적이 돼야가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주류 테마는 2차 전지가 아니고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좀 막연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 알아내는 게 첫 번째면은 지금 대응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주가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최근에 빠진 폭을 보면요,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고 되게 반등 한 번 없이 좀 줄줄이 내려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좀 그러니까 좀 나 한번 살려줘라고 하는 이제 반등이 좀 한번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흐름 좀 중요합니다. 그때도 거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이번에 반등 나올 때 거래가 많지 않고 그냥 좀 평상시보다 조금 많네 정도의 거래량, 대충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사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때 좀 비중 줄이고 나중에 눌릴 때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반등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반등의 거래량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200만 주가 넘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기 좋고, 200만 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팔고 밑에서 다시 사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반등일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0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1,000원의 비중 10%.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인데요. 최근에 대형 철강주들 포스코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굉장히 부진합니다.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피크아웃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3분기만 해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75%가 올랐거든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힘이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피크와 우려,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제가 뭐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라는 건 섹터 자체가 장기로 봤을 때 아예 이제 산업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 새로운 시기에 철강이 사실 안 쓸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조선도 마찬가지 새로 이제 경기 재개 기대감 때문에 주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실적을 과도하게 반영한 자리도 아닙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가격대가 좋은 매수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가격대는 실적이 제대로 반영된 정도로 급등한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조정을 주고 중요한 구간에서 한 지지가 나오는 4만 원대 구간입니다. 지금 던질 자리는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반등을 좀 해주면은 반등을 해주고 추세를 조금 잡아준다면은 추세를 잡아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저점이 계속 낮춰지고 고점도 좀 낮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해서 고점과 저점을 올리는 추세가 한번 나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하실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더진 종목은 아니다.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07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19,600원에 비중 10%, 고점에 못 팔았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수익권이시긴 한데 좀 많이 수익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 이분의 투자 성향을 보면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19,600원에 사고 28,000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국면인데 이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뭐 또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는 관점이면은 저는 차라리 지금이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가 아주 고공행진 중입니다. 유가가 엄청 고공행진 중이고 그 다음에 가스값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스랑 유가,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걸쳐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스관 더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랜트를 더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 유전 플랜트를 짓지도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수주가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발주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건설주나 플랜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다시 다 기회가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에 뭐 지난번에 고점도 다시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은 추가 매수도 권유를 좀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이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익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8호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파인 테크닉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오픈 관련될 때 한번 보셨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주고 쌍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내는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롱텀 중장기 추세로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준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매물대를 뚫어준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한테 접근하시는 게 맞거든요. 실적도 당연히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저희가 주가 잡아드립니다. 12,300원이니까 지금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파인테크닉스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고 재밌는 문제도 정말 많이 왔는데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9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또 역시 오늘 수능이다 보니까 수능 보는 우리 딸 지금 점심시간이네요.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내자 하는 또 따뜻한 응원 메시지. 또 앵커님, 두 전문가님 방송 마치고 만난 식사하세요. 세 분 항상 같이 점심 식사하시나요? 라는 질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따님이 수능이라고 하니까 너무 또 긴장되실 것 같은데 침착하게 잘 보실 수 있기를 응원을 하고요. 점심 식사 저희 같이 하나요? 저희가 지금 되게 친해 보이지만 비즈니스예요. 방송은 비즈니스입니다. 딱 이제 방송 끝나면은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이제 이미지니까 여러분 보시는 거는 비즈니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네. 하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읽어볼게요. 이오서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은 이제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파이다 오늘 일장 푸아 하시고 세 분 수능 언제 치셨냐고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 치셨죠? 글쎄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연도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네. 수능할 때 기억나는 게 네, 수능 치시긴 치셨죠? 쳤죠. 네네네. 저는 이제 연합고사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치는 세대고 제 때 네. 처음으로 제2외국어가 수능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어를 봤는데 네.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이제 어쨌든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만점 맞았죠. 만점 맞았는데 진짜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첫 문제가 꽃병에 꽃이 꼽혀져 있고 옆에 꽃화자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고 내가 3년 동안 뭐 한 짓이었나. 꽃화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거를 내가 이 중국어를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라는 네. 이제 허무함이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첫 제2외국어가 들어왔던 해가 제가 수능을 본 해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네. 치셨어요? 저는 10년 전에 인천 제물포구에서 쳤습니다. 2011년도죠? 네. 저는 한 2009년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가 나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또 수능이라서 또 재밌는 문자 많이 왔는데 다 오늘 못 읽어드리는 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많은 참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마감까지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도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오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저점을 형성한 뒤에 많이 낙폭을 지금 떼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0.08%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며 2,96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좀 더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그래도 매도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그래도 아직은 순매도 포지션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만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해냈습니다. 지금 1018포인트 선까지 저점을 형성한 뒤에 지금 현재는 0.24% 강세 속에 1033포인트 선까지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닥 쪽도 외국인의 매도세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 여기에 개인들도 매수세 1,3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방위산업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한국이 제작한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LIG 넥스원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높아졌고 관련 섹터로 지금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LIG 넥스원이 8%대 급등세, 한화 시스템도 함께 4.7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비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리비안이 급락을 했습니다. 상장하면서 6거래 연속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전반적인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함께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리비안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캡이 특히 5%대, 삼진 LNE도 6%의 급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비덴트 살펴보겠습니다. 비덴트가 토러스 투자 지문에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NFT와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상한가 진입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장 초부터 상승세를 키워왔습니다. 29% 이제 상한가 진입을 하는 직전이네요. 23,8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선두 전기차 업체와 전지박 공급 계약설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 1위 업체가 테슬라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소문들이 현재 주가로는 그래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0%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이 다시 반등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 10위권 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CJ ENM도 오늘 3%가량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원래대로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